후배가 이번에 그랜저 IG 본인도 신청을 했다고 하면서 차량 선택을 하려고 가격표를 보니까 도대체 자기는 잘 모르겠다. 어떠한 등급에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3.3 RM DPS? 용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쓸 건데? 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입니다. 차를 산다고만 하면 그랜저 IG니 뭐 벤츠니 BMW 5시즌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본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도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라면 업무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밀리카 용도로, 세 번째로는 세컨드카 용도로 순수하게 나만 거의 사용하는 차량으로 좀 선택을 하는 요 3가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기조로 놓고 본다면 좀 더 확연하게 보일 텐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유종입니다.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LPG냐. 재미나게도 디젤은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가솔린을 쭉 보시면 등급이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CC를 기준으로 해서 2.4 그리고 3.0에 구분을 한 다음에 등급이 프리미엄인지 익스클루시브인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체계를 다 없앴습니다.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등급은 프리미엄 초이스, 익스클루시브, 풀옵션 개념의 캘러그라피라는 새로운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등급이 있고 옵션에는 공통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 HUD, 3.3 가솔린 엔진 플러스 RM DPS를 넣는 바로 241만원짜리 추가 옵션이 생겼다는 점은 좀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2.5가 기본, 옵션으로 추가해서 내가 엔진을 3.3으로 바꾸고 싶다. 마치 2륜에서 4륜으로 추가 옵션을 넣는 것처럼 엔진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었다. 그것에 RM DPS라는 옵션을 넣어주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차를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이냐. 첫 번째, 사업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LPG나 뭐 이런 거 쓰시는 거는 뭐 빼놓고 가솔린으로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기본 옵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5 스마트 스트림의 차량 금액은 3,2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저같이 좋은 사장님이나 차를 좀 아시는 분은 이 차를 가지고 좀 영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안전 옵션이나 스마트 센스 패키지 더 옵션 한 200여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해주는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차는 대략적으로 3,200에서 3,400 정도의 기본 옵션이면 될 것 같다. 아니면 통풍 시트 들어간 프리미엄 초이스 정도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들이 사용을 하는 것, 그냥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하고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3,200에서 3,400 정도 하는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옵션 약간 넣어서 아이들이나 아내나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운전이 미숙하고 주차를 할 때 좀 능숙하지 못하다 이러면 익스클루시브 정도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에 주차를 잘 하기 위해서 파킹 어시스트하고 차간거리나 차선 이탈을 보조해주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정도를 넣어주면 되고 내비하고 연동되는 HUD 정도를 넣어주면 크게 무리는 없겠죠. 옵션으로 본다면 한 200여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된다. 차량 금액으로는 한 3,9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이나 아니면 가족 옵션으로 보실 때는 이 정도를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좀 재미를 느끼고 오너용으로 세컨드 용도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옵션을 보통은 넣게 됩니다. 캘러그라피를 넣게 되면 전체가 다 문제가 안 되고 일부 옵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너무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스클루시브에 3.3 가솔린 옵션과 RM DPS가 들어가는 241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가야 되고 파킹 어시스트와 스마트 센스 패키지, HUD 패키지와 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파노라마 썬루프 정도가 들어가주는 옵션이 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옵션 가격으로 얼마냐? 550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2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3.3 가솔린 엔진과 RM DPS라는 스티어링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요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는 CMDPS라는 스티어링이 장착이 되게 되고 3.3에만 RM DPS 옵션이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핸들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핸들이 무겁게 해서 내가 인력으로 넣었고 두 번째로는 유압식으로 해서
차에서 바람 부는 풍선 막대기를 꽉 눌렀을 때 다른 풍선이 반대쪽은 빵빵해지고 한쪽은 느슨해지잖아요. 그 힘이 들어가는 압력에 의해서 핸들을 움직였습니다. 기술 발전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도 역시 너무 그 기계 자체가 무거우니까 중간에 모터를 하나 다른 겁니다. 모터를 달아서 핸들링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에도 전자적 제어가 많아지니까 ECU라는 이 컴퓨터로 통제를 해줄 때 보다 더 쉽게 처리를 가능한 RMDPS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뭐냐, BMW나 이런 데서도 RMDPS를 채용을 하는데 RMDPS는 CMDPS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정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세대 자율주행을 옵션들을 추가를 할 때 이 CPU에서 RMDPS하고 훨씬 더 매칭이 더 잘 되고 훨씬 반응을 깔끔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급 옵션을 쓸 때에는 이 RMDPS를 써야 되고, 즉 자기가 재미나고 그 다음에 만족스럽게 해주려면 이 3.3 가솔린 엔진을 채용해 주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는 약간 더 올라가겠지만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인 익스클루시브 모델 3,700만 원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 2하고 파킹 어시스트를 더해주면 11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에 좀 고급스럽게 내가 운전을 하고 운전 만족감을 넣겠다, 3.3 가솔린 엔진에 RMDPS 240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을 해서 4,1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옵션 차이 240만 원에 취등록세를 할 때 8% 정도로 해서 20만 원 추가되는 것, 자동차세 1년에 2.5와 3.3의 차이에 의해서 15만 원 정도 차이 나고, 보험을 할 등급 차이에 의해서 자차 금액이 올라간다면 10에서 15만 원, 많게 보자 이거죠. 15만 원 정도. 자동차세와 합쳐서 한 30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살 때보다 3.3을 할 때 280만 원 정도의 차량 금액이 업되는 부분, 그리고 매년 내는 금액이 2.5보다는 한 30여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는 것. 이 선택은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내가 만족할 만한 운전을 할 것인가 라는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나는 최고야, 난 최고 옵션을 가져갈 거야, 이러면 캘러그라피 가져가시면 됩니다. 3.3 옵션 추가하시고 모든 옵션 추가하시면 대략 4,6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한 5,100만 원, 보험 차세 50여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겠죠. 5,150에서 200 사이. 대박. 그랜저 IG를 살려고 5,200에서 5,250을 쓴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용도로 쓸 때는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초이스에 한두 가지 옵션 정도를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패밀리 용도로 쓰실 때에는 익스클루시브 정도의 안전 옵션 정도를 들어가서 3,900 정도의 세팅이 되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나 HUD 정도를 추가하는 정도 수준이 되면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세컨드 용도로 재미지게 타고 싶다 그런다면 BMW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RMDPS 3.3 가솔린 엔진을 채용을 하고 금액적으로는 대략 280여만 원 정도를 내가 더 쓴다고 생각을 하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량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차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구매하는 것과 온전하게 다 딜러에게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쏙 뽑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정말 괜찮게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시우카 밴드를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